어제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그 전날에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함께 보이콧 선언을 했던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할지 말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안상수, 심재철, 주호영, 정우택 이렇게 4사람은 불출마한다고 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만 보이콧을 접고 당권 레이스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보이콧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당의 우경화, 역주행을 우려해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콧한 선언을 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다시 경선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5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예.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해서 이 잘못 설정됐던 전당대회 룰을 바꿔보자. 예.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쉽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촉박한 시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예. 그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경쟁만 남게 되면 예. 당이 아마 모양이 많이 망가지게 될 거다. 네네. 국민들이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지나치게 우경화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터인데 예예. 제가 들어가서 그 균형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선선히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다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과정에서 혹시 그 5분 중에서 지지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본인이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파하고 다니셨는데 네. 하루 이틀 만에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간곡하게 지지를 호소드린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고민해 보겠노라 하는 정도의 반응은 예. 몇 분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 어떻게든 좀 세를 결집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하루 이틀 만에 쉽지는 않겠지만 2주 이상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전당대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다시 이 당권 레이스에 복귀를 한 이유로 당의 우경화를 언급하셨어요. 네.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네. 거기서 말씀하신 특정 지역, 특정 이념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념 지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그 포괄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저를 제외한 2분, 예.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는 굉장히 그 이념형 지도자 유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대적으로 저와 비교를 한다면 저는 서울시장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일상 생활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일상 생활을 보듬고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을지를 챙긴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예예. 또 저를 떠올리면 오세훈법을 연상하듯이 잘못된 정치 현장을 오세훈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바꾼 어떤 개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상대적으로 저 2분은 특히 황교안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본인 스스로가 통진난 해상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실 정도로 정치권에 들어오실 때 그럴 정도로 그 이념형 일을 해오신 분이고요. 김진태 후보는 말할 것도 없죠.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불리우는 데에서 늘 함께했던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이 2분과 상대적으로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내년 총선을 관리할 책임자를 뽑는 대표 선거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당선되는 분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 당을 이미지를 좌우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중도층에 예. 홍소력 있게 예.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네. 어느 정당이냐. 예. 이제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념형은 곤란하다. 네. 또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사건이 터졌는데요. 네.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격화시키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망언 소동이 있었는데요. 네. 특정 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집단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짓밟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죠.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그 긴장이 풀린 그런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무능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반성을 모르고 뭐 적폐를 빙자해서 정치보복을 계속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이 이제 좀 더 분노 때문에 우경화되는 것 이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 생활 정치를 보듬는 그런 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양한 이념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그 포괄적이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번에 이제 5.18 공청회에서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폄훼 발언 이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지만 또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참으로 잘못된 단정적인 그리고 서투른 발언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당 차원의 징계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당의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판단을 해주시겠죠. 물론 저와 함께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진 분이 전국을 돌면서 함께 그 경선 레이스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당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에서 아마 고민이 클 겁니다. 여야 사당에서는 지금 새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윤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원 15명 정도 찬성이 있으면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오 후보님께서 현역 의원이라면 이 제명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저를 코너로 모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인터뷰의 맛이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분을 제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참 모양이 사납죠. 그런 뭐 OX 문제 같은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특정 지역의 참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실에 대해서 금도를 넘어서 아주 서투르게 문제를 제기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 제기는 그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5.18 유공자 중에 워낙 여러 명이 5.18 유공자로 분류되다 보니까 유공자 아닌 분이 뛰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라는 그 문제 제기는 이런 그 망언 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조차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문제 제기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그 몰각시키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18 유공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이 관여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한 분 한 분의 그 도를 지나친 정도도 다 다르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네.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예. 당시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는 배경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우리 사회의 이 논의 구조를 보면은 예. 누가 한 말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그거를 막 비판을 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당시에 녹음된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현장에 기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문맥이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예. 다르죠. 예.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 채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예. 감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김태우 수사관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재민 사건, 또 손혜원 사건, 그 이후에 대통령 딸의 국외 출국 사건, 국외 이주 사건이죠. 이주 사건. 또 그에 이어서 이제 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의 실형, 구속. 여기에 이르기까지 1년의 사건들이 하나도 제대로 규명이 된 바가 없이 그냥 그 다음 사건이 그 앞에 사건을 덮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임기가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대형 스캔들이 연이어서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사건이 그전 사건을 덮는 형태로 지나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맨 마지막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사건의 구속 실형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대통령 영부인 되시기 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 현장에서 경선 보러 가자. 이게 이제 드루킹 보러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명한 그 사실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실세였다면은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합리적 추론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국민적 정서가 생겨날지 모른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도 이 정도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수사를 했고 탄핵도 했던 정권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완전히 성역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간단히 한 줄로 짧은 시간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걸 또 단정적으로 표현하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부터 사실 임기를 못 채우는 사태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만 어쨌든 당시 표현은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혹은 사면에 대한 요구가 당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께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사면 복권이 되려면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죠. 그래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교도소에 넣어놓은 나라가 참 역사적으로도 드물고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절차적으로 사건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논의하기가 이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된다. 원래는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나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를 해서 이런 논의가 국민 속에서 충분히 발현되고 숙성될 때 비로소 이 이슈가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안이다.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성되고 발효됐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론의 움직임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국민 사이에서 국민 대다수가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두는 것이
33년, 20몇 년 이렇게 지금 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국민 정서상 정말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상황인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좀 봐야 한다는 결정을 얘기입니다.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 후보와 말씀 나눠봤고요. 황교안, 김진태 후보와의 인터뷰도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